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우방TV입니다. 오늘은 공중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표 종류에는 칸트식, 네트워크식 이런 게 있습니다. 공중표 종류에는 칸트식과 네트워크식 공중표가 있는데, 칸트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막대 그림표입니다. 막대 그림표. 이 네트워크는요, 말 그대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퍼트, CPM, PDM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건축을 하는 실무자들은 퍼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CPM, PDM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공정을 전문으로 하고 건축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는 영역이라서 별 실생활에 실제 적용이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행성식 공정표가 있고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는데, 행성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막대가 있고 사선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공중표 세 가지, 횡선식, 사선식, 네트워크식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칸트 막대 공정표죠. 여기 밑에는 네트워크 공정표로 되어 있죠. 네트워크 그물망이죠. 여기 보면 토공사, 기초공사가 해주고 이게 막대가 되어 있죠. 막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로 그릴 거예요. 공사 순서대로요. 실제 시공하는 순서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도요, 실제 시공하는 순서대로 선후 공정과 시작점과 종료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공사가 2월 1일에서 10일까지 하고, 기초공사가 2월 20일에서 2월 11일에서 20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좀 막연합니다. 대략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공중표입니다. 이런 공중표는요, 주로 보고용입니다. 대단히 공사에서, 대규모 공사에서 그 공사 책임자가 사장에게 그 위에 보고하는 형식의 공정입니다. 이게 10개월, 20개월, 뭐 몇 년 하는 공사는 이렇게 간단히 그립니다. 이게 보고용이다. 이걸 좀 더 선후와 시작과 종료점을 알 수 있도록 그린 것이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공사, 기초공사 막대 쭉쭉 그려놨죠. 네트워크를 볼까요? 네트워크. 토공사 끝나면 기초하고, 기초 끝나면 골조하고, 골조 어느 시점 몇 층에 가면은 조적공사하고, 조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창호틀 설치하고, 창호틀이 어느 정도 설치되면 방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물망으로 그려져 있죠. 공사 순서와 시작점과 종료점이 분명하죠. 실무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네트워크 공정표라 그럽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공사 순서를 알면 이렇게 그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횡선식 공정표, 간트라고 하죠. 간트. 네트워크, 그물망 공정표 형식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재설명하는 것입니다. 톱하기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기초 타설을 이렇게 하고, 골조 타설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골조 어느 정도 되면 조적을 하고, 방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그게 이제 사선식 공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나. 자, 이래 그려놓으면, 이래 그러면 공사 진척률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선 바나나를 여기다 같이 표시하면은 공사 진척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공정률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 위에 그림을 칸트 행선식 그림을 네트워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파기가 1월 중순에 되고 그 다음에 기초가 2월 중순, 1층이 3월 중순, 골조죠. 골조, 터파기 여기가 골조가요. 터파기 다음에 기초를 치겠죠. 그 다음에 1층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난다, 2층을 언제부터 언제 끝난다, 3층을 언제 끝난다, 뭐 4층, 5층 있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층, 2층, 3층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1층, 2층 정도 되면은 설비가 배관이 입상이 되겠죠. 설비 배관이 올라갑니다. 배관이 올라가 그 다음에 설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벽돌을 쌓을 수가 있어. 화장실에 배관 많이 들어가죠. 주택이나 이게 빌라나 아파트 지어 보시면 이런 배관이 된 다음에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 공정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비가 1층 올라가면 쭉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죠. 그럼 여기 설비가 끝나면 조직이 벽돌 쌓기가 1층 올라가고 2층이 끝나면 설비 입상 2층이 끝나면 조직 2층이 올라가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런 걸 보시면은 틀을 팠죠. 땅을 팠단 말이에요. 기초를 치고 어느 시점에 대매우이 되죠. 어느 시점에 대매울 것이냐. 뭐 기초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주로 이제 1층 또는 2층 친 다음에 대매웁니다. 작업 순서를 공사 책임자는 순서를 알고 있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런 걸 네트워크 공정표라 그럽니다. 네트워크 공정 작성 순서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시간은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기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너무 지정된 공기보다 넘어가면 공기를 줄이거나 하는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표를 만드는 거죠. 공정표를 만듭니다. 여기도 작성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네트워크 공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작업명과 시작점과 종료점, 그 다음에 선후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자, 시 작업은요, A가 안 끝나면 C를 할 수가 없죠.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P 작업이죠. F 작업은요, C 작업하고 B 작업이 끝나야 F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F 작업은 이 작업은 B 작업 이거 하고 C 작업이 끝나야 F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에 있어서 공사 순서를 알면은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시간 계산, 뭐 공기 조정 이런 거는 간단하죠. 공기를 6개월 줬는데 공정기를 그어보면 7개월 나왔어요. 어느 부분에 조정을 해야겠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 시간 내용 일정 계산은요, 이게 이론적인 건데요.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경험치와 계획치를, 목표치를 작성 책임자, 공사 책임자 넣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력 투입과 자재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은 이게 책 있는 이론이니까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나나형 공정이라 그랬거든요. 바나나. 여기에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가설공사, 토공사, 빨공 대체적인 공사 순서입니다. 대략적인 이 정도 나옵니다. 최소가 이 정도 나옵니다. 큰 공사 100평짜리 주택이든 10만 평짜리 대단히 컴플렉스 공사든 뭐 200층짜리 빌딩이든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설공사, 토공사, 빨공사, 기초, 구체 골조죠. 그 다음에 벽돌공사, 창호털공사, 방수, 미장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막대 가설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토공사는 어느 시점이 끝나겠죠. 땅 파고 뭐 하는 거죠. 안발파하고 뭐 그런 다음에 파일도 받겠죠. 그런 다음에 기초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구체공사, 골조공사를 하죠. 이렇게 막대를 그은 것입니다. 이 막대만 그어 놓으면은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진도 관리한다.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공정관리사 팔로우업이랍니다. 이 바나나형 커브를 만든다. S커브를 만듭니다.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있죠. 빨간 줄, 이것이 이상적인 S커브입니다. 그런데 본 공정비에서는 이 이상적인 S커브가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청색인가요? 이 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나나 곡선, 이 공정률, 공사 진척률이 얼마 되었는가? 이것은 공사 수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사 금액을 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기성이 얼마 발생했냐? 10억짜리가 5억이 됐으면 50% 됐겠죠. 50%. 여기 50%네요. 50%인데 이 50% 지점이 이 정도 되죠. 여기 누계 퍼센테이지입니다. 55.9%가 됐다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계획표죠. 그럼 10억짜리면 여기 기성률이 55억 정도, 5억 5천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성률 가지고 주로 진도 관리한다. 공사 수량은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사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곡선인데 이게 계획선이 말이죠. 이 계획선이죠. 계획선이 이렇게 이런 곡선을 그렸어요. 이건 공정이죠. 이건 일수고 이렇게 껐는데 뭐 상한치와 하한치를 정해 놓습니다. 주로 이건 5%로 봅니다. 계획 대비 5%의 차이가 났을 때 5% 정도 차이 나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바나나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공사가 여기 보면 지금 15억짜리를 할까요? 15억 같아요. 15억짜리를 그럽시다. 그래서 내역서를 보니까 도급 내역 또는 실행 내역. 실행 내역이 더 정확합니다. 공사비를 가지고 진척률을 따지니까 전체가 15억인데 가설공사가 4,500이죠. 그럼 15억에 4,500은 3%예요. 3%. 이 3%입니다. 조금 따져볼까요? 조적도 15억 중에 4,500이니까 이 3%예요. 구체공사, 골조 볼까요? 골조? 구체의 골조입니다. 기초 말고 기초 위에 지하층부터 최상층까지요. 이게 4억 5천이죠. 15억에 4억 5천이니까 30%죠. 이것을 보활이라 그럽니다. 보활. 그러니까 이 전체 공사비를 100%로 봤을 때 그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것이 보활이라고 합니다. 보활. 이거는 필히 알아야 됩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일반인도 뭐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가 100일 때 공사 금액 비례입니다. 가설공사는 그 중에 3%다. 토공사도 3%다. 예시입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실행 예산을 보면 이 비율이 나오겠죠. 뭐 15억 중에서 어느 공사가 얼마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비율이 나오죠. 이걸 다 더하면 100%죠. 자, 이렇게 우선 공사 금액과 부하를 계산해 냅니다. 간단하죠. 산수죠. 그러니까 전체 공사가 15억인데 가설공사가 4,500이니까 3%다.
토공사도 4,500이니까 3%다. 바일봉사가 6,000이니까 4%다. 기초공사가 1억 2천이니까 8%다. 쭉 더하면 100%가 나오겠죠. 이것이 보아래라고 합니다. 공사비 비율입니다. 공종별 공사비 비율이다. 이것을 보아래라고 합니다. 보알. 자, 그런데 우선 그럼 막대 공정을 그어봐야 돼요. 가설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죠. 그럼 이것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죠. 여기는 지금 10일 단위로 했는데 주로 주 단위로 많이 합니다. 주 단위로. 뭐 10일, 20일 단위로 해도 되지만요. 주 단위.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뭐 이렇게요.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간격이 좁을수록 정밀하겠죠.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되는 공사는 열흘 간격으로 짜보는 게 좋습니다. 1년 이상 되면 이 열흘마다 짜기 힘들어요. 굉장히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겠죠. 종이가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보알 가설공사 3%를 1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칸 나누면 한 칸이 0.2다. 0.2%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가설공사 3%가 15칸을 나누면 5개월이죠. 0.2, 열흘에 0.2%씩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설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이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공사는요. 이것도 3%죠. 토공사는 여기 끝난다, 이제. 40개월 만에. 이 4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열흘에 0.75%씩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3%죠, 3%. 0.75를 4칸 하면은, 이 3%가 되죠. 이렇게 나눈다. 이 계획 공정입니다. 이 계획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 기초공사는 여기 시작, 여기 끝난다. 열흘에 8%가 되죠. 열흘 만에 8% 하는 거예요, 열흘 만에. 자, 이런 식으로, 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전기공사가 6%예요. 전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초 시점부터 전기가 들어갑니다. 배선이 들어가고, 배관이 들어가죠. 슬리버가 들어가고, 전기설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언제까지냐? 거의 뭐, 마감물에까지 가죠. 그걸 균등 배분한 겁니다. 이걸 0.5, 0.5, 0.5, 0.5, 0.5, 0.5, 나중에 1%. 이거는 이건 경험치입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나눈 것이 아니고, 이때 좀 기성이 많이 나오더라. 공사 물량이 많이 투입되더라는 거예요. 예시니까요. 이게 다 더하면 이것이 7%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 공정마다 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 가구는 예를 2%죠. 예를 들어서 5월 말부터 6월까지 하니까 2달 하니까 2%나 한 달에 열흘에 1%씩 되는 거죠. 1% 합치면 2%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합니다. 자, 2월 10일까지는 쭉 다니고 0.2, 0.75, 1을 더하니까 1.95가 나오죠. 이 100 중에서 공사를 100으로 봤을 때 1.95%가 되는 거죠. 100%일 때 공사 1.95%를 하는 거예요. 2월 10일까지. 2월 20일은요. 더해볼까요? 0.2, 0.75, 3이죠. 더하면 이게 3.95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다 더해봅니다. 이 칸을. 0.2, 0.75, 7.5인가요? 0.5, 0.5, 더하면 9.45가 나옵니다. 각각 그 기간마다, 지금 열흘마다 해서 열흘마다 공정률이 나오죠. 그러면 누계를 따져봐야죠. 근데 왜 그러면 이게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 곡선을 그리려면 누계 곡선입니다. 이게 누계 곡선, 바나나 곡선, S커브. 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첫 칸에 1.95죠. 여기는 지금 반올림해가 2%가 된 거예요. 1.95로 1.9 같은 겁니다. 첫 주니까, 그죠? 누계가 이거니까. 그럼 여기 2%에다가 다음 공정이 얼마예요? 3.95죠?
합치면 5.9죠. 5.9에다가 다음, 그러니까 2월 20일까지 누계가 5.9%거든요. 그 다음 2월 말은 9.95%라는 게 합치면 15.9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 순간이라 그러나요? 열흘 단위로 15.9에다 9.45를 단위 25%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쭉 다음에 100% 나오겠죠. 다 더하면 100%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이 비율을 다 더하면 100%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공정비를 이제 그리는 겁니다. 금액 비율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시작이는 2%인가 이 정도 되겠죠. 한 칸이 5%입니다. 5%. 예? 여기 제로네. 여기 제로니까 5, 10, 15, 20, 25, 이 프로테지입니다. 누계 프로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는 6%죠. 여기 6%죠. 여기 6%. 5% 좀 넘죠. 여기 15.9. 15.9, 여기 15니까 약 16% 되겠죠. 이건 스케일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 작도에서는. 여기는 44.2네요. 누계가. 그럼 뭐 됩니까, 이거? 8칸이면 40%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40%죠. 44니까 45에 가깝죠. 여기쯤 되죠. 여기 볼까요? 74.6이네, 누계가. 그럼 70% 어딜까요? 이거 70%죠. 70%니까, 여기가 70대니까 76이면 74네요. 75를 볼까요? 75. 75면 여기 오네, 여기에. 여기 75죠. 그래, 이걸 그 점을 선으로 쭉 연결하면 이런 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S커브랍니다. 바나나 곡선이랍니다. 어려운가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느 공사가 도급 내역 또는 실행예산이 정확합니다. 실제에 가깝죠. 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니까, 공사비를 따지니까 15억이에요. 실행이 없을 때는 도급 내역가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 공사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게 어느 건지 이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전체 공사가 15억인데 가설공사가 4,500이다. 3%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설비공사가 이게 1억 5백이네요. 그럼 15억에 1억 5백이 7%거든요. 이런 걸 다 더하면 이게 100이 되죠. 15억이 100%고 90은 6%밖에 안 되죠. 다 더하면 이게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하를 기간으로, 공정기간으로 나눕니다.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는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이것은 공사 책임자가 공정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 6%네요. 하나, 둘, 셋, 넷, 40일이네요. 10일에 1.5, 1.5, 1.5, 1.5%죠. 6%죠. 이런 걸 다 그 강력마다 공정계획을 하는 기간마다 다 더한다 그랬죠. 더하니까 여기는 1.95, 3.95, 9.95, 여기는 9.45, 여기는 8.7, 여기는 10.2, 10.2죠. 한번 더해볼까요? 0.2, 7.5, 1.5, 0.5, 0.5 더하면 10.2가 나오고, 그 다음 또 11, 11.7, 5.4, 6.4 쭉 하면 합치면 여기에 100이 나오겠죠. 이거 합치면 100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진척률을, 누계 공정을 알려고 하니까 이걸 누계를 하는 거죠. 처음에 1.9, 1.95입니다. 이거 반올림 돼서 그래요. 1.9에다가 5.95다는 3.9는 5.9 나오거든요. 다음에 9.95를 더하면 15.9다. 쭉 대해보니까 여기 가서는 94.6%네요. 그럼 94.6이면 여기가 90이거든요. 여기가 90이네. 그림이 좀 안 맞기도 한데요.
94.6이면 여기네. 여기 90이 거의 95에 가깝죠. 94.6이니까 여기가 94.6이 되는 거예요. 95에 가깝게 꺼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 좀 확대해 그리면 더 정확해집니다. 그 점을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 이런 곡선이 나왔다. 이런 곡선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는 바람직한 것은 S커브가 이렇게 빨간 것처럼 유연해야 돼요. 책에 보면 유연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람직한 공정이다. 근데 S커브는 실무에서는 이런 완성도 높은 바나나 곡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현장 여건에 맞추다 공기를 맞추다 보면 이상적인 공기가 안 나와요. 공정선이 안 나와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조금 전에 보아는 말씀드린 거고, 개개별 공정의 기간별 공정률은 해당 공정의 보아를 기간으로 나눴다. 이걸 3%를 15개로 나눴다. 여기 6%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으로 나눴다. 나눈 거예요. 6가지가 전기공사가 된다고 보니까요. 이것은 책임 기술자가, 현장 책임자가 이 막대의 그림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S커브를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5층 기준으로 아파트 공정을 예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S커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